명부를 잘못 본 저승사자 선비와 함께 떠난 마지막 여행. 저승사자가 실수로 잘못된 사람을 데려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선시대 한양에서 실제로 벌어진 놀라운 일입니다. 아직 살 날이 30년이나 남은 선비를 차고로 데려간 저승사자. 그는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선비와 함께 특별한 여정을 떠납니다. 저승길을 걸으며 두 사람이 나눈 대화 속에는 삶과 죽음, 그리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웃음과 감동, 그리고 삶의 지혜가 가득한 이 이야기를 지금 만나보세요. 저승사자의 등장과 황당한 착오 발견. 조선시대 한양 북촌에 김익현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45살의 김진사는 평생을 학문에만 매진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번번이 낙방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책을 가까이하며 조용히 살아갔습니다. 아내와 두 자녀가 있었고 비록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그럭저럭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김진사는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서늘한 기운이 방 안을 가득 채우더니 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김진사가 고개를 들자 검은 도포를 입은 키 큰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사내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깊고 슬퍼 보였습니다. 누구시오? 김진사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사내는 공손하게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김익현 댁이 맞습니까? 김진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더만 당신은 누구시며 무슨 일로 왔소? 사내는 품에서 검은 장부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저는 저승사자입니다. 귀하의 수명이 다하여 모시러 왔습니다. 김진사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라고요? 저승사자? 그럴 리가 없소. 나는 아직 건강하고 할 일도 많소. 저승사자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명부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김익현 45세 한양 북촌 거주. 오늘이 바로 그대의 명이 다하는 날입니다. 김진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는 죽을 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사고를 당한 것도 아니오. 저승사자는 당황한 기색 없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명부에 적힌 시간이 되면 가야 합니다. 이제 저를 따라오시지요. 김진사는 화가 났습니다. 안 돼오. 내 아내와 자식들은 어찌하란 말이오. 아직 장가도 못 보낸 아들이 있고 딸은 이제 겨우 10살이오. 저승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어찌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명부는 절대적입니다. 김진사는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잠깐. 혹시 그 명부를 제가 한번 봐도 되겠소? 저승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명부를 보여주었습니다. 김진사는 명부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여기 보시오. 이것은 차고요. 여기 적힌 것은 김익현이 맞지만 나이가 75세라고 되어 있지 않소? 저승사자는 깜짝 놀라 명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명부에는 김익현 75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승사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럴 수가,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김진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돌아가시오. 나는 아직 30년을 더 살아야 하오. 그러나 저승사자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미 귀하의 혼을 반쯤 분리시켰습니다. 그냥 돌아가면 귀하는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김진사는 기겁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오? 저승사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승 염라대왕님께 직접 가서 이 상황을 설명드려야 합니다. 그분께서 허락하셔야만 귀하를 다시 이승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김진사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실수 때문에 내가 저승까지 가야 한다는 말이오. 저승사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근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명부를 읽다가 실수를 했습니다. 같은 이름의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나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 진사는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는 일이로구려. 조소, 저승이든 어디든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합시다. 하지만 만약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당신도 무사하지 못할 줄 아시오. 저승사자는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귀하를 다시 이승으로 모셔오겠습니다. 그럼 이제 출발하시지요. 저승으로 가는 길 선비의 분노와 저승사자의 변명. 김 진사는 저승사자를 따라 집을 나섰습니다. 신기하게도 그의 몸은 가벼워졌고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 풍경은 점점 흐릿해지고 안개 같은 것이 사방을 감쌌습니다. 이게 저승으로 가는 길이요? 김 진사가 물었습니다. 저승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길은 살아있는 사람은 볼 수 없는 길입니다. 거리면서 김 진사는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대체 당신은 얼마나 일을 대충 하길래 이런 실수를 한 거요?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인데. 저승사자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저승으로 오는 혼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전쟁도 있었고 전염병도 돌았고 저희 저승사자들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김 진사는 저승사자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엉뚱한 사람을 데려가도 된다는 말이요? 내 아내와 자식들은 지금 얼마나 놀랐겠소? 내가 갑자기 쓰러져 있으니 말이요. 저승사자는 죄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귀하께서는 그나마 운이 좋으신 편입니다. 제 실수를 바로 발견하셨으니까요. 만약 그냥 따라오셨다면 저승에 가서야 착오를 알았을 것이고 그때는 더 복잡해졌을 겁니다. 두 사람은 계속 걸었습니다. 길 양옆으로는 이상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때로는 아름다운 꽃밭이 보였고 때로는 어두운 계곡이 보였습니다. 김 진사는 신기한 듯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저승길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요? 저승사자는 설명했습니다. 이 길은 각자가 살아온 삶에 따라 다르게 보입니다. 귀하께서 보시는 풍경은 귀하의 마음이 만든 것입니다. 김 진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가 저승사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저승사자 일을 한 지 얼마나 되었소? 저승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한 200년쯤 되었습니다. 김 진사는 놀랐습니다. 200년이나? 그런데도 이런 실수를 하다니. 저승사자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200년이면 긴 시간 같지만 매일 수십 명씩 데려가다 보면 그것도 익숙해집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너무 기계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 실수를 한 것입니다. 김 진사는 저승사자를 다시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무서운 존재로만 보였는데 이제 보니 그도 완벽하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당신도 힘들겠구려. 김 진사가 말했습니다. 저승사자는 의외라는 듯 김 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김 진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매일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슬퍼하는 가족들을 보면서 일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소? 저승사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린 아이를 데려갈 때, 젊은 부부를 헤어지게 할 때, 늙은 부모를 남겨두고 자식을 데려갈 때. 매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졌습니다. 그것이 제 일이고 어차피 정해진 운명이니까요. 김 진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누군가는 해야 할 일 아니오? 저승사자는 처음으로 부드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저주하거나 두려워하는데 귀하는 다르시군요. 김 진사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뭐, 이미 이렇게 된 것, 화를 내봤자 소용없지 않소? 차라리 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낫지. 저승사자는 감동한 듯 김 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귀하는 참으로 특별한 분이십니다. 200년 동안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이해심을 보이는 분은 처음입니다. 김 진사는 웃었습니다. 나도 사람이요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생각해보니 당신도 고의로 한 것은 아니지 않소?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두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며 계속 걸었습니다. 김 진사는 점점 저승사자에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말이오, 당신은 저승사자가 되기 전에는 무엇이었소? 저승사자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한때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려시대에 살았던 무인이었지요. 전쟁터에서 죽었고 저승에 갔더니 염라대왕님께서 제게 저승사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김 진사는 놀랐습니다. 그럼 당신도 한때는 나처럼 가족이 있었고 삶의 애환을 겪었다는 말이오? 저승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내와 어린 딸을 남겨두고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그 후회와 미련 때문에 저승사자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족과 이별하는 순간을 보면서 제 자신의 이별을 반복해서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김 진사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당신도 인간의 고통을 아는구려. 저승사자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알지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 일이 저에게 주어진 벌인지 아니면 축복인지 헷갈립니다. 첫 번째 교훈 후회 없이 산다는 것의 의미. 한참을 걷다가 두 사람은 작은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그 아래 평평한 바위가 있었습니다. 저승사자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쉬어 가시지요. 저승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김 진사는 바위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얼마나 더 가야 하오? 저승사자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금방 도착하고 어떤 이는 며칠이 걸립니다. 귀하는 아마 내일쯤 도착할 것 같습니다. 김 진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참으로 기막힌 일이로구려. 멀쩡히 살다가 갑자기 저승길을 걷고 있으니 말이오. 저승사자는 김 진사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귀하께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귀하는 45살까지 사셨는데 후회되는 일이 있습니까? 김 진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라 많지요. 과거에 합격하지 못한 것, 부모님께 더 효도하지 못한 것, 아내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 것, 자식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저승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저승에 오는 혼들을 보면 거의 모두가 후회를 안고 옵니다. 조금만 더 살았더라면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라고 말합니다. 김 진사는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후회 없이 살 수는 없는 것이오. 저승사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2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진정으로 후회 없이 산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김 진사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소? 저승사자는 먼 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매 순간을 충실히 살았다는 것입니다. 부유하거나 높은 지위에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고 주어진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어떤 이는 가난한 농부였지만 밭을 일구며 행복해했고 어떤 이는 평범한 아낙네였지만 가족을 돌보는 것에 기쁨을 느꼈습니다. 김 진사는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어땠을까? 항상 과거 공부에만 매달렸고 합격하지 못한 것에 좌절했소.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 같소? 저승사자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것을 깨달으셨다면 이미 반은 배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는 순간에야 그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귀하께서는 아직 살아계시니 돌아가시면 다르게 사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 진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렇소. 만약 내가 다시 살아간다면 나는 달라질 것이오. 과거 공부도 중요하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알았소.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자식들과 더 많이 놀아주고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 것이오. 저승사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귀하께서는 아직 30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김 진사는 저승사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200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무엇을 배웠소? 저승사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삶이 얼마나 짧고 소중한지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무한한 시간이 있다고 착각하며
살지만 실제로는 한정된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김 진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요. 나는 그동안 언젠가라는 말을 너무 많이 했소. 언젠가 부모님께 효도하리라. 언젠가 아내와 좋은 곳에 가리라. 언젠가 자식들과 시간을 보내리라. 그렇게 미루다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이요. 저승사자는 공감하며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승길에 바람이 불어왔고 어디선가 슬픈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 진사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저승길을 걷는 것이 어쩌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배우는 시간인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그는 저승사자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실수 덕분에 나는 큰 교훈을 얻었소. 만약 이 일이 없었다면 나는 계속 같은 방식으로 살았을 것이요. 저승사자는 놀란 듯 김 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실수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김 진사는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이 경험은 나에게 선물이요. 살아있을 때 죽음을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삶을 제대로 사는 방법이 아니겠소? 두 번째 교훈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 밤이 깊어지면서 저승길은 더욱 신비로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하늘에는 이승에서 볼 수 없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고 길 양옆으로는 은은한 빛을 내는 풀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김 진사는 주변 풍경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저승길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은 몰랐소. 저승사자는 설명했습니다. 이 길의 아름다움도 각자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귀하의 마음이 평화로워지셨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걷다가 김 진사는 저 멀리 어떤 광경을 보았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누구요? 김 진사가 물었습니다. 저승사자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들은 살아생전 재물과 명예에만 집착했던 사람들입니다. 저 짐은 그들이 평생 모았던 재산과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저승에서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됩니다. 김 진사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살아서 부와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요? 저승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만을 추구하다가 정작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이지요. 저 사람들은 재물을 모으느라 가족을 소홀히 했고 높은 자리에 오르느라 친구를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저승에 올 때 아무도 그들을 애도하지 않았습니다. 김 진사는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나도 과거 급제에만 매달려 있었소.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소. 저승사자는 김 진사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귀하는 다릅니다. 귀하는 비록 과거에 합격하지 못했지만 가족을 버리지 않았고 이웃과 나누며 살았습니다. 제가 귀하의 명부를 보니 귀하를 그리워할 사람들이 많더군요. 김 진사는 감동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요? 저승사자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김 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200년 동안 본 바로는 평화롭게 저승으로 온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였으며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 진사는 물었습니다. 당신이 만난 사람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누구였소? 저승사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 할머니가 기억납니다. 그분은 평생 가난하게 사셨지만 항상 웃으며 사셨습니다. 저승으로 모실 때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나는 참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좋은 남편이 있었고 건강한 자식들이 있었고 매일 아침 해가 뜨는 것을 볼 수 있었으니까요. 김 진사는 감탄했습니다. 대단한 분이로군요. 가난해도 그렇게 감사할 수 있다니. 저승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의 저승길은 꽃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저승에 도착했을 때 먼저 간 남편과 부모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평화로움이 가득했습니다. 김진사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결국 우리가 삶에서 추구해야 할 것은 외적인 성공이 아니라 내적인 평화로군요. 저승사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귀하께서는 정말 빨리 깨우치시는군요.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살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김진사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다시 이승으로 돌아간다면 나는 달라질 것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감사하고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자식들을 안아주고 하늘의 별을 보며 삶의 아름다움을 느낄 것이요. 저승사자는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귀하와 이야기를 나누며 저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200년 동안 기계적으로 일만 해왔지만 정작 삶의 의미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김진사는 저승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스승이 되었소. 당신의 실수가 나를 깨우쳤고 나와의 대화가 당신을 깨운 것 아니겠소? 저승 염라대왕 앞에서의 해결과 특별한 선물. 드디어 두 사람은 저승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문이 우뚝 서 있었고 그 위에는 명부전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문지기 귀신들이 김진사를 보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직 생기가 남아있는데요. 저승사자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실수로 잘못 데려온 혼입니다. 염라대왕님께 아련해야 합니다. 문지기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더니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넓은 전각 안으로 들어가자 높은 자리에 위엄 있는 모습의 염라대왕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 앞에는 거대한 명부가 펼쳐져 있었고 좌우에는 시왕들과 판관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저승사자는 김진사와 함께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대왕님, 소신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저승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실수를 고백했습니다. 염라대왕은 명부를 확인하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일이 또 일어났구나. 요즘 업무가 과중하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실수다. 저승사자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염라대왕은 김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김익현, 그대는 아직 30년의 수명이 남아 있소. 이 저승사자의 실수로 큰 불편을 겪었을 것이오. 김진사는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대왕님, 처음에는 분노했지만 이 여정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오히려 감사한 마음입니다. 염라대왕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깨달음이라 무엇을 깨달았는가? 김진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과거 급제에만 매달려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저승길을 걸으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염라대왕은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계속 말해보시오. 김진사는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 매 순간을 충실히 사는 것. 이런 것들이 진정한 삶의 가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저승사자도 나쁜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과중한 업무 속에서 실수한 것입니다. 저는 그를 용서합니다. 염라대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는 참으로 드문 마음을 가졌구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분노하고 원망하는데 그대는 오히려 배우고 용서했소. 염라대왕은 판관에게 명했습니다. 김익현의 명부를 다시 확인하라. 판관이 명부를 들고 와서 보고했습니다. 대왕님, 김익현은 본래 75세까지 살 운명이며 그 후 자손이 번창하고 마을의 선정을 베푸는 이장이 될 운명입니다. 염라대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소 김익현, 그대를 다시 이승으로 보내겠소. 하지만 그냥 보낼 수는 없지. 이번 일에 대한 보상으로 그대에게 선물을 주겠소. 김진사는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물이라니요? 염라대왕은 설명했습니다. 그대는 이제 앞으로 사람들의 진심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될 것이오. 누가 진심으로 말하는지,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알 수 있소. 이것은 그대가 세상을 더 지혜롭게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오. 김진사는 감격하여 절을 올렸습니다. 황송합니다, 대왕님.
염라대왕은 저승사자를 향해 말했습니다. 그대는 이번 일로 3년간 업무에서 제외되어 명부 정리만 하도록 하라.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 신중히 일을 처리하도록. 저승사자는 감사하며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왕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염라대왕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김익현, 그대가 이승으로 돌아가거든 이 경험을 잊지 말고 남은 삶을 의미 있게 살도록 하시오.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하시오.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삶을 더 소중히 여기게 하는 것이라고 말이오. 김진사는 깊이 절하며 대답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대왕님. 되살아난 선비의 변화된 삶. 저승사자는 김진사를 다시 이승으로 데려다주기 위해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올 때보다 훨씬 밝고 따뜻했습니다. 김진사는 저승사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소. 고맙소. 저승사자는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습니다. 저야말로 귀하를 만나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혼을 데려가는 일꾼이 아니라 각각의 삶을 존중하며 일하겠습니다. 이승으로 가는 길에 저승사자는 마지막 조언을 했습니다. 귀하께서 돌아가시면 사흘간 의식을 잃은 상태로 누워 계셨던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가족들이 매우 놀라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때 귀하께서 이 경험을 어떻게 활용하실지는 귀하의 선택입니다. 김진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나는 이 경험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이오. 드디어 김진사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집 안에서는 곡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친척들이 모여 김진사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저승사자는 김진사의 영혼을 다시 육체로 밀어넣었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시지요. 건강하게 오래 사십시오. 김진사는 저승사자와 마지막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당신도 건강하시오. 언젠가 정말로 나를 데리러 올 때 나는 후회 없이 당신을 따라가겠소. 김진사는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고 아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진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여보, 나 여기 있소. 아내는 비명을 지르며 김진사를 껴안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살아났어요. 사흘 동안 죽은 듯이 누워 계셔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자식들도 달려와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김진사는 가족들을 하나하나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오. 그리고 고맙소.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이제야 알았소. 아내는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김진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꿈을 꾸었소. 아니, 꿈이 아니라 계시를 받았소. 앞으로 나는 달라질 것이오. 그날부터 김진사의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족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고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했습니다. 과거 공부는 계속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히려 마을 사람들을 도우며 시간을 보냈고 자식들과 함께 산책하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김진사가 받은 특별한 능력, 즉 사람의 진심을 보는 눈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을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김진사가 나서서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알아냈고 공정하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사람들은 김진사를 존경하게 되었고 그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김진사는 자신의 경험을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물론 저승사자 이야기를 그대로 하지는 않았지만 삶의 교훈은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부와 명예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화로운 마음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김진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감동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김진사는 정말로 75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동안 그는 마을 이장이 되어 사람들을 위해 헌신했고 자손들은 번창했으며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는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했고 매일 밤 잠들 때마다 만족했습니다.
김 진사가 정말로 75세가 되던 해 그는 평화롭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익숙한 얼굴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 저승사자였습니다. 저승사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김 진사님. 이제 정말로 모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김 진사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소. 나는 준비가 되었소. 저승사자는 김 진사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후회는 없으십니까? 김 진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 하나도 없소. 당신 덕분에 나는 30년을 후회 없이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았소.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당신을 따라가겠소. 저승사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귀하를 만난 것은 저에게도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럼 가시지요. 두 사람은 다시 저승길을 걸었습니다. 이번 길은 아름다운 꽃으로 가득했고 하늘에는 무지개가 걸려 있었습니다. 김 진사는 평화로운 얼굴로 걸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두렵지 않소? 나는 내 삶에 만족하며 가니까. 그렇게 김 진사는 저승으로 갔고 염라대왕은 그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잘 살았구나, 김익현. 너는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저승사자의 차고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실수로 일찍 데려간 선비와 저승사자가 함께 저승길을 걸으며 나눈 대화 속에는 우리 모두가 새겨들어야 할 삶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언젠가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사랑하는 가족에게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씀해 보세요. 작은 것에 감사하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후회 없는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부와 명예도 좋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평화로운 마음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의미 있고 감동적인 조선시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후회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